혹시 사과나 키위 같은 과일이나 생야채, 이런 음식 드시면 입안이 붓고 가려우신 분들 계시죠? 사실 굉장히 흔한 식품 알레르기입니다. 오늘은 분당 차병원 알레르기내과 김미애 교수님 모시고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당 차병원 내과 김미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바쁘신 중에 감사합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특정한 과일이나 야채를 먹으면 입안이 가렵고 붓는 증상, 이거 뭔가요? 네. 이러한 증상은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름에 꽃가루라는 말도 들어가고 식품 알레르기라는 말도 들어가는데요. 식품 알레르기의 가장 성인에서 흔한 알레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고 입술이나 구강 부위에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부종 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인 질환입니다. 대개는 꽃가루 항원에 감작되어 있으면 꽃가루 항원과 이제 구조가 유사한 과일이나 채소, 건가루 등을 섭취했을 때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개는 원인 식품에 노출되고 5분 이내 증상이 생기지만 일부는 30분 이상이 지나서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생으로 과일이나 채소를 먹을 때 증상이 나타나고 가열을 해서 먹게 되면은 반응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음식을 먹어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꽃가루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네네. 예, 특정한 음식을 익히지 않고 생야채나 과일을 먹으면 입안이 붓고 가렵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주셨습니다. 분명히 음식을 먹으면 불편한데 꽃가루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거든요.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봄철에 주로 콧물, 코막힘, 재채기, 눈 가려움증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주로 봄철 대표적인 꽃가루인 자작나무 알레르기 꽃가루 환자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사과나 복숭아를 먹을 때 입술이나 입안, 모간이 가렵거나 붓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 성분이 사과나 복숭아의 알레르기 성분과 구조적으로 유사해서 교차 항원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즉, 몸이 좀 혼동을 해서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이제 그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이제 생과일이나 채소에 반응을 나타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알레르기는 꽃가루가 만든 건데 이 그쵸, 꽃가루를 인식하는 알레르기 항체가 이 분자 구조가 비슷한 과일이나 야채를 만나서 아니, 꽃가루가 묻은 줄 알고 입이나 그쵸. 입술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이 증후군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이 얼마나 흔하고 또 어떤 음식에 주로 나타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과거에 2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 연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환자의 약 42%, 즉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생과일이나 생채소를 섭취할 때 입안이 가렵거나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보통 흔한 음식으로는 꽃가루에 따라 다른데요. 봄철 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 그렇다면은 사과나 복숭아, 키위, 자두 등의 알레르기가 생길 확률이 높고, 가을철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 가을철 꽃가루는 대개 이제 대표적으로 쑥이나 돼지풀, 환삼덩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키위나 뭐 사과, 파인애플, 복숭아, 수박, 포도, 토마토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특징적인 음식들도 있는데요. 이제 토란이나 인삼, 들깻잎, 도라지, 쑥갓, 더덕, 칡, 연근 같은 다양한 채소도 이러한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어, 주로 봄철 혹은 가을철 그쵸, 꽃가루가 많이 날릴 때 비염 증상, 콧물, 재채기, 이 눈코 간질간질한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의 40%에서 예, 그쵸. 이런 식품을 먹으면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학회에 말씀하신 연구가 저희 학회의 비염 연구회에서 대규모 설문 네, 연구를 네. 통해서 국내에 흔한 이런
식품 항원들을 한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사실 먹으면 뭐 입안이 붓고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 목하고도 이어지면서 굉장히 목도 불편하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종종 위험하지 않을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러한 증상이 위험하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네, 일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이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불렸습니다. 대부분의 증상이 입 안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게 간혹 일부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전신 증상, 되게 이제 전신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쇼크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명칭을 좀 변경해서 저희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설문조사 연구에 보면은 이제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쇼크가 생길 확률이 대개 한 8% 정도로 이제 환자들이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들은 구강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 두드러기, 모관 부종, 호흡곤란, 쇼크, 실신 등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런 환자들은 과일이나 채소를 익혀 먹어도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해주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저도 아직 그 용어가 더 익숙한데 네. 입에만 불편한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8%의 이 전신 아나필락시스 가능성 때문에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고 대개는 이제 익혀 먹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소화하면서 위산이나 이런 데를 지나면서 대부분 깨져서 이 입안이나 이런 데 닿는 부분만 불편하기 마련인데 한 8% 정도에서는 이게 흡수가 되면서 닿는 부분 외에 두드러기라든가 발진 이런 게 나타난다면 혹시 추후에 전신 증상으로 심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그런데 생각하실 것 음, 같고요. 이렇게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봄철이나 가을철 이제 비염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생채소나 과일을 먹고 이러한 증상이 의심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알레르기 전문가와 상담해서 자세한 병력 정치,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 그리고 필요하면 경구 유발 검사를 시행을 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음식을 피하고 증상을 예방할지, 그리고 혹시라도 우발적으로 원인 식품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상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후두 부종이나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쇼크와 같은 경우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저희가 처방해 드리기도 하고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때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알레르기 약을 가지고 다닐지도 상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알레르기 치료는 원인 식품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식품 항원 간의 교차 항원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같은 자두과인 체리나 살구, 자두, 복숭아, 감, 아몬드, 이제 서로 구조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한 가지 알레르기가 있으면 나머지 식품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생각을 하고 어떤 것들을 피할지를 이제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또 건강식품 중에서도 꽃가루 과립이나 로열 젤리를 먹은 후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걸 피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다양한 생과일이나 생채소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고 원인 음식과 섭취를 피할 음식을 구분하고 이제 우연히 노출이 될 경우에 대비책을 마련하면 영양 균형도 잃지 않고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선생님. 그 핵심은 그러니까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아마 그렇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신 반응으로 혹시 올 수 있는 것인지 파악을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필요하면 그 자가 주사기, 에피네프린 자가 주사기 같은 것을 처방받아야 할 수도 있고 만일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이제 같이 혹시 다른 거는 피할 게 없는지에 대한 교차 반응 에 대한 예시도 맞습니다. 들어주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비염이 되게 있는 분들이 이러다 보니까 혹시나 아나필락시스 위험성이 있다면
혹시나 천식이나 이런 게 동반돼서 조금 음. 더 위험 요소가 숨어 있는 게 있는지 체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입안이 가렵고 이런 증상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낫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간혹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꽃가루 면역 치료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비염이나 뭐 천식으로 꽃가루 면역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자기 알레르기로 된 주사를 이제 뭐 장기간 맞아서 체질을 바꾸는 치료를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러한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즉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이 호전되는 사례들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치료를 해보면 예전에는 두유 못 먹었는데 이제 두유 먹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딸기 못 먹었는데 딸기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좋아지지 않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아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진료 시에 이제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아직 이런 불편감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느냐, 좋아지느냐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호전됐다라고 말씀 주시는 환자분들도 있고, 반면에 점점 과일이나 야채 가짓수가 그렇죠. 늘어난다, 뭐 그렇죠. 이러신 그렇죠.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면역 치료인 경우에 받으시는 중에 이제 이런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이 좀 더 호전을 보이는 사례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통은 이 꽃가루가 만드는 식품 알레르기, 꽃가루 식품 알레르기 증후군, 생과일이나 야채를 먹으면 이제 입안이 불편한 증상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익혀 먹거나 위험성에 따라서는 피하거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 야채나 과일이 닿는 부분 외에 이 다른 곳에 가서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하는 전신 증상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철저한 금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심되시는 분들은 전문의 진료를 통해 본인의 필요한 관리 방법을 확인하고 불편이나 불안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